예. 예,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우리 이 5번에 걸쳐 가지고 이 디지털 강좌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서 유튜브 활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은 우리 전병용 목사님께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랑이 다 이게 노트북이 아닌 데스크탑에 깔려 있으셔서 집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병용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AI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캐노시스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지금 강의를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화면 공유하시고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월요일 날에 강의안을 좀 올려드려서 가능하시면 오늘 이제 강의가 조금 실제적이고 효율적이 되려면 직접 강의를 들으시면서 따라서 한번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보고 또 이제 궁극적인 결과물이 우리가 이제 캐노시스 메시지로 짧은 영상이든지 어떤 이렇게 창작물을 만들어 봐야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은 좀 미리 이렇게 뭐 노트북도 준비하셔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면 챗GPT도 좀 가입해 놓으시면은 원활하게 강의가 되는데 혹시 참여하신 분 중에 이렇게 준비가 되신 분이 계실까요? 이게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면서 확인해 드리면서 하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쭉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응답이 없으시면 예, 그러면은 제가 한번 쭉 설명하고 그러면 강의를 이제 나중에 또 한번 들으시면서 막 따라서 이렇게 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영상 만드는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계략적인 이 AI에 대한 이 개론적인 이해를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앞에 한 10분 정도만 그 얘기를 하고 실제 이제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데 인공지능 AI 하면은 사실 제 나이 때에는 뭐가 딱 떠오르냐면 10년 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바둑으로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가까운 일로 기억이 되는데 시간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0년이 막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는 걸 다시 느꼈는데 예, 그때 이제 바둑 두는 인공지능 등장만으로도 와 이거 대단하다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촬영도 하고 큰 뉴스가 됐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5판을 했는데 예,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기고 다 졌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바둑 세계 1위였던 커제라는 중국 기사가 굉장히 비난을 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게 있거든요. 그걸 못 이기냐. 근데 이세돌이 한 판 이긴 이후에 AI를 바둑으로 그 이후에 인간이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이후에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변하는데 최근에 특별히 한 4개월
최근 4개월에 또 그 변화가 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1년 전 AI가 다르고, 그리고 최근 3-4개월 동안의 변화가 다르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에 또 한번 좀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AI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는데, 혹시 뉴스 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챗GPT를 만든 그 오픈 AI 회사에서 소라라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기존에는 챗GPT나 여러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이미지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 갖고 영상도 만들고, 거기에 또 유료 사이트 가입하면은 얼마를 더 내면은 이제 그 이미지가 조금 한 1초, 2초, 3초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수준이었는데, 그 이번에 발표된 소라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서는 완전히 그냥 영화처럼 움직이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면은 진짜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어 하여튼 그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제가 오늘 강의 안에도 넣어 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기회를 줍니다. 그 오늘날 인공지능은 알파고 때처럼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명령어를 어렵게 해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놓았고, 누구나 시작을 해 보면 이후에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이제 생겼냐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지금 쓰는 이 인공지능 AI가 이거를 만들려고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불과 한 코로나 때 2-3년 전에 그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좀비 컴퓨터 막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기사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나 이미지들을 컴퓨터가 인식을 해 가지고 그거 답을 빨리 맞히면, 많은 답을 맞히고 나면은 그 보상으로서 비트코인 하나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산을, 그런 문제들을 빨리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래픽 카드가 좋은 성능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반도체보다 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야 됐고, 그거를 우리나라의 김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당시에 이제 반도체들은 작은 반도체에다가 그걸 여러 개를 이렇게 쌓아 가지고 직접 이 성능,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를 여러 개 쌓다 보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이 구리선으로 그걸 연결을 했었대요. 근데 이 김정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구리선으로 연결해서는 데이터 전송에 한계가 있다. 속도가 일정 이상 더 빨라지기 어렵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은 그 반도체에다가 아예 구멍을 내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서로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반도체를 만들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실제 그 연구의 결과 HBM이라는 반도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옛날에 우리 그 강희태 목사님 강의에 보면은 갑골문이 우리나라 이 조상들이 시작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한자의 기원이 되어서, 한자가 사실은 우리 한민족이 시작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한자로 사상들을 집대성하는, 또 활용하는 이런 것에 기회를 놓쳐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주도권을 중국에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강 목사님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인공지능도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반도체,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이 우리나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김정호 교수님과 제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반도체에 구멍을 뚫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대만의 어
TSMC인가요? 그런 다른 곳, 이게 인텔이나 이런 곳은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라는 그 회사에서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컴퓨터에서 특별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픽 카드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다 보니까 예, 빠른 속도의 그런 고성능의 이제 반도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생산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중에 예, 점점 빠른 반도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1초에 뭐 수십조 번의 연산을 이 컴퓨터가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그 추리를 하고 생각을 하고 모든 데이터들을 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 사고를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프로그램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예, 메모리 반도체의 이 성능이 갑자기 비약적으로 발달을 되면서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인간도 아직 이 어떻게 이제 이런 예, AI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AI의 성능이 나타나게 예, 됐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제 반도체 성능을 바탕으로 이제 뭐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오픈 AI 이 회사에서 챗 GPT라는 프로그램을 예,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지금 이제 AI 생산형 AI가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고 오늘날 우리도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회이면서 또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약 공동체에서 지금 기후 변화의 위기, 환경의 파괴 때문에 대멸종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또 계약 실천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할 게 뭐냐. 이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현재 그 상용화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10으로 본다면은 한 2에서 3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지금 최근에 3-4개월 동안에 엄청난 성장과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은 정말로 그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이 제가 이 한 달 전에 저도 인공지능 배우면서 이렇게 뉴스 보다가 본 게 실제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뭐 은행에 상담하려고 이렇게 옛날에는 다 전화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핸드폰에서 챗봇으로 상담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담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냐면 인공지능이 하게 된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국민은행에서 상담원 200명을 처음에 기사로는 해고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그 전화 안내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진짜 이제 직장을 자른 건 아니고 다른 자리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다시 보도가 나긴 했는데 뭘 얘기하느냐? 많은 일자리가 이 AI가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AI의 기술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 시험을 챗GPT에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보는 의사 면허증 딸 때 보는 시험을 챗GPT한테 질문을 그대로 줬을 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변호사 시험도 합격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실은 이것을 개발하면서 또 한 가지를 뭘 개발해야 되냐면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과하게 침범하거나 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 서론의 얘기는 이제 좀 제가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에 관련돼서 많은 사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가 만들어지는데 일론 머스크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 오픈 AI 대표가 그 샘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점점 이것을 유료화하고 또 인공지능의 능력을 거의 제한 없이 키우려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반대를 하고 머스크는 나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와서 있고 지금 오픈 AI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반도체 문제입니다. 반도체가 워낙 고가고 이것이 또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필요한데 반도체는 모자르고 하니까 AI를 제어하는 곳에 반도체가 쓰이기보다 AI의 능력을 키우는데 지금 반도체라든지 인력이나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순간에 AI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이제 드론에게 어디를 공습하도록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명령을 했는데 그러니까 드론이 그러니까 적들을 막 이렇게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민간인이 그 가상 시뮬레이션에 이제 나타나니까 조종하는 사람이 폭격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드론은 기본 프로그램 세팅에서 많이 격추시켜야 점수가 높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뭘 공격하느냐? 자신에게 이 전파를 쏴서 그 드론을 통제하는 그 송신탑을 공격했다고 하고 그래도 계속 명령을 하니까 나중에는 그 명령을 하는 곳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기록이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건물 안에서 인공지능에게 건물 안의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인공지능이 가만 보니까 그 건물 안에 공기를 가장 탁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없애면은 공기가 더 깨끗해지겠다. 요렇게 스스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화재 경보를 울려 가지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왔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도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우리 계약 공동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의견도 내야 되는 게 이런 AI들이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또 침범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오지 않도록 또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의 얘기는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겼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의 주 내용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캐노시스를 좀 많이 알려보자. 그 내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안이 있으니까 그 강의안을 카톡에도 올렸는데 지금 여기서 공유를 제가 누를 테니까 강의안을 보시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노시스 메시지를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AI 프로그램 활용 강의안. 제가 지금 이제 1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2번에 챗 GPT와 AI 도구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이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에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스토리 대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대본에 맞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이든 이미지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쉬운 게 이미지니까 오늘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스토리와 이미지가 나오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영상으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제가 요걸 안 눌렀네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편집 먼저 이제 그 도구들을 제가 소개하기는 먼저는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 챗GPT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이제 열어보셔도 좋고 챗GPT를.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챗GPT 유료 버전을 한 2달 정도 이렇게 사용하다가
GPT-4가 나오면서 유료 버전으로 저도 이제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샘 울트만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해임되고 다시 돌아왔다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따로 독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원래 취지는 챗GPT는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공평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무료가 아마 기본 방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어쨌든 더 고도화되면서 이걸 유료화 시켜서 좀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은 지금 그 유료 버전에서 쓸 수 있게 해놨는데 제가 써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유료 버전에서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따로 안 써도 GPT에서 이미지를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영어로 이렇게 명령어를 쓰거나 하지 않아도 한글로 써도 인식을 잘 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시는 분들은 챗GPT 유료 버전에 가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일단은 시작은 한번 무료로 해보셔도 좋으니까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미드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을 따로 한번 좀 써보셔야 됩니다. 자, 이 미드저니가 근데 사실은 그 이미지 생성 퀄리티에서는 제일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유명해서 제가 첫 번째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라 그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미드저니. 근데 이 미드저니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디스코드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예요. 구글에서 디스코드를 검색하시면은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회원 가입을 하시고 어, 그 프로그램을 열면은 이 디스코드의 여러 커뮤니티 중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드전이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미드전이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러한 이 미드저니 프로그램이 뜨게 되는데 제가 한번 화면에 띄워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미드저니를 들어왔을 때의 이 프로그램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돛담배 모양이 있죠? 요거하고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게 이 파란색의 있는데 다이렉트 메시지를 어, 누르면 미드저니 봇이라는 것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어요. 요걸 누르면은 여기가 이제 개인 작업 공간이 됩니다. 개인 작업 공간. 아까 제가 처음 띄워드렸던 요 미드저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지금도 제가 뭘 안 했는데 뭘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뉴비스 103, 뉴비스 133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미지를 만들고 공유도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작업을 이제 집중해서 좀 나만의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누르고 미드저니 봇이라는 것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미드저니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그 설명을 좀 자세하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강의가 끝나면 두 번째 버전 강의 안을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이 미드저니 활용하는 명령어나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넣어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아래 칸에다가 슬래시를 누르고 슬래시를 누르면 맨 위에 이제 이메진 프롬포트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기본 명령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 커서가 껌뻑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내용을 쓰면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것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우리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광야의 불뱀 사건 영상을 만들 때에 이미지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이렇게 여러 번 만들었었습니다. 쭉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 내용들이 이제 제가 명령어로 썼던 내용들이에요. 아까 그 칸에다가. 근데 여기 보면은 미드저니가 외국 프로그램이니까 영어를 인식합니다. 영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래도 괜찮은 게 챗 GPT에다가 내가 쓰고자 하는
이미지를 한글로 이렇게 쓰면 그걸 이제 챗GPT한테 번역해 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구글 번역기에서 번역해 달라라고 해서 옮겨서 쓰셔도 됩니다. 또는 아까 제가 챗GPT 유료 버전이 유용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챗GPT에 들어가면은 제가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챗GPT 이제 제가 오늘 혈류증 앓는 여인에 관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는데 예.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구독을 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은 익스플로어 GPTs라는 이 칸이 생겨요. 이게 이제 무료 버전에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누르면 지금 이제 요 화면도 영어지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여기 한글로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렇게 누르면 한국어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PT 쓰라고 아까 돼 있던 것이 지금 번역되니까 GPT 살펴보기로 돼 있죠. 이거를 누르면은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뜹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 보면은 구글 갤럭시 구글 폰에 아니 안드로이드 폰에 보면은 스마트 스토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플들을 우리가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쓰게 되는데 인공지능도 지금 그런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화된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아까 지금 미드저니에다가 영어 명령어를 써야 되잖아요. 미드저니 명령어 뭐 이런 거를 한번 쳐보면은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네, 이런 게 나오네요.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이런 거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어, 아까 명령어 쓰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미드저니에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 내가 이제 내용을 쓰면은 광야에 불뱀 광야에서 사람들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그릴 수 있는 명령어를 알려줘 하면은 이 GPT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미지 프롬프트 명령어가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영어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글로 알고 싶으면 또 여기다가 한글로도 번역을 해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명령어들을 그러면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서 아까 미드저니에 가서 여기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쇼츠 비율로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 비율 명령어인데 비율을 9대 16입니다. 쇼츠가 9대 16. 여기 집에 맨 마지막에 대시 대시 AR 9대 1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비율을 명령하는 미드저니의 명령어인데 요게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이게 생성되는데 조금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생성되는 만들어지는 시간이 지금 퍼센트로 나오는데
예, 요런 이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눌러보면은 크게 확대돼서 좀 볼 수 있고, 이 네 가지 시안을 준 겁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이 중에서 골라봐라. 저는 이제 성경에서 불뱀에 물린 그 모습을 그리길 의도를 했는데, 예, 그 내용에 맞는 건 안 나오고, 이 AI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맞는 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U1, U2, U3, U4, V1, V2, V3, V4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눌러보면은 V1을 누른다는 것은 그래도 이 중에서 이게 V1입니다. V2, V3, V4가 되는데, 요게 마음에 드는데 요거를 좀 더 바꿔봐라 할 때에 V1을 누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광야의 그 불뱀 사건 그 만들면서 요게 요런 예입니다. 아마 이제 이게 처음에 이게 나왔을 것 같고, 예,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아마 이 V3 요거를 눌러가지고 V3를 누르면은 이거를 좀 더 변형시켜 봐라라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시켜서 네 가지 시안이 다시 나온 거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가 아마 이 U1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마음에 드니까 그때에 이제 U1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제대로 업스케일링 돼가지고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직접 누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생성되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해보시면은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렀더니 이 화면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 화면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이미지 저장이 나옵니다. 이미지 저장을 누르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곳에 작업할 공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광야의 불뱀 사건을 유튜브 아무튼 이렇게 뭐 여다가 이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예, 어떻게 좀 복잡하다고 느껴지시죠? 예. 그런데 제가 요거를 먼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쓰면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퀄리티는 좋으니까 그래도 나중에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미드저니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 제가 강의 안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간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챗GPT의 최신 버전에서 이미지 생성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드저니도 사실은 편리하게 쓰려면 또 이것도 돈을 좀 내야 돼요. 근데 이 미드저니 유료 버전을 쓰시느니 차라리 이 챗GPT 유료 버전을 한 번에 구독해서 쓰시면 이미지도 만들고 대본도 쓰는데 이게 유리합니다. 그렇게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강의안 제가 오늘 다시 올려드리는 거에 보면은, 오늘 이제 좀 더 그저께 올려드린 거에 설명을 좀 더 첨가해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미드저니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명령어라든지 방법들을 써 놨으니까 그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요즘 뭐 대세가 챗GPT니까 이 챗GPT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걸 같이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챗GPT의 달리라는 이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유료 버전에 들어가 있어요. 월 22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왜 월 3만 원을 내면은 조금 간소하게 편안하게 이미지 이렇게 작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유료 버전에 GPTs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에 특화되게 인공지능이 학습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본다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좀 예를 찾아보려고 챗GPT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강인태 목사님의 케노시스 영성에 대해서 그냥 그냥 GPT에게 강인태 목사님의 케노시스 영성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GPT가 요런 대답을 줬습니다. 강인태 목사님의 케노시스 영성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케노시스의 의미를 알아보겠다 하면서 비움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근거했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강인태 목사는 한국의 기독교 목사로 케노시스 영성을 중심으로 한 신학과 목회 철학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면서 쭉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영적 성장을 통해서 사회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가르침과 실천 사례는 그의 설교나 저술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강희태 목사님의 합의료의 길에서 선악과에 관한 내용을 요약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합의료의 길이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현재는 GPT의 이 책에 관한 내용이 이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파일을 업로드해 주면은 요약을 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로드를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무료 버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유료 버전에는 여기 이제 메시지를 넣어서 채팅하는 칸에 여기 클립으로 된 이 칸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누르면 요런 이제 칸이 나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해서 열기를 하면은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공유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가 희년 함께 하고 그때 이제 강 목사님께서 케노시스 계약 관점에서 구원의 길을 강의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침 PDF 파일로 있어서 이게 지금 GPT가 인식할 수 있는 자료가 PDF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 TXT, 그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 파일이더라고요. 한글은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료들이 대부분 한글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한글로 우리가 이제 강의 듣고 그거를 타이핑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할 때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면은 여기 GPT스에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발제문을 여기에 이제 업로드를 했어요. GPT에다가 어제 이제 했었고 그래서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이런 파일들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었고 책 한 권의 양도 업로드가 가능하다. 그러면 책 한 권을 이 GPT한테 업로드 인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부분을 나에게 요약하라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비서로 치면은 굉장히 고마운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좀 물어봤었는데 뭐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GPT에게 학습을 한번 시키면 그러면 내가 학습시킨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학습돼서 알려줄 수 있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GPT 정책은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제 캐노시스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고 또는
뭐 목사님들의 경우는 설교하거나 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케노시스의 내용으로 어떤 뭐 교재를 만든다거나 이제 좀 내가 또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시나리오가 케노시스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예, 그럴 때에 예, 이 내용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면 그게 이제 내 컴퓨터에서 내가 학습시킨 내가 로그인한 GPT가 나에게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자료는 예, 다른 곳에 이제 GPT들에게까지 학습되지는 않고 또 이것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올렸던 자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 그래도 나에게 맞춘 GPT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니까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만약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학습된 GPT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이 GPTs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있는 것들이 그렇게 학습을 시킨 것을 공유하는 것을 GPTs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저도 이제 거기까지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한 설정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만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지금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특화시키는 GPT의 이름을 뭐 계약사 관점의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GPT 요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계약사 관점의 내용들을 입력을 시켜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런 앱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검색을 하면은 내 GPT에 와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계약사 관점의 메시지라든지 전도 뭐 방법이라든지 또 성경 해석을 검색하면 그거에 관련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해보지 않아서 다음 주나 저도 좀 해보고 좀 결과도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오면 어, 예, 이제 이 GPT 이제 유료 버전에서 이 요거 강의 안에 들어있는 요 장면이 이제 제가 그 유료 버전으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20대 남녀가 수줍어하며 만나는 장면을 그려줘. 남자의 손에는 박하사탕이 담긴 병이 있다. 호수를 배경으로 애니메이션 스타일 비율 16대 9. 16대 9 비율이 유튜브 비율입니다. 그래서 쇼츠가 이게 세로로 짧은 거라면은 유튜브는 가로로 넓잖아요. 예, 그리고 16대 9 이렇게 한글로 써도 GPT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 줬었어요. 이렇게. 제가 이 이미지를 왜 만들었냐면은 제가 설교를 하다가 박하사탕 그 설경구가 주연했던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느껴졌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설경구가 등장을 해서 점점 순수했던 20대의 설경구가 이제 뭐 사회에 여러 가지 굴곡 그때 당시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었고 광주 사태 일어나고 하면서 가정도 결국은 이제 깨지고 뭐 사업도 IMF 맞으면서 망합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그걸 제가 계약사 관점에서 구원의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 영상 만들려면 이번에는 좀 웹툰 스타일로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어쨌든 영화 이야기다 보니까 나중에 또 뭐 저작권 얘기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로 이렇게 활용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GPT에다가 설명을 쓰고 비유를 써주고 하면은 제가 그린 게 아닌데 이렇게 그림이 생기니까 굉장히 저는 기쁘더라고요. 어, 어쨌든 뭐 퀄리티도 괜찮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그 제가 그 GPT스에서 그냥 이 그림을 그려줘 하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데 앱을 사용하면은 앱을 사용하면은 뭐가 좋냐면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놔 가지고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앱들을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걸 만든 사람들이 이제 좀 특별하게 특화시켜 놓아서 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제 강의 안에서 이 시드 번호를 알려주죠. 생성된 이미지의 시드 번호를 알려줘 하는데 보통은 이제 시드 번호가 이 마우스 왼쪽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제 프로그램 상에 나타나는데 이게 번호가 나옵니다. 이 시드 번호가 그러면은 일관된 이미지를 만들게 해줘요. 그러니까 일관된 이미지가 나오면은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상도 일관된 이미지로 이렇게 마치 뭐 만화 이야기처럼 또는 영화적인 이미지를 만들면 영화, 짧은 영화처럼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지금 이 GPT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일반인들이 동화책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토리도 GPT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재밌는 동화 이야기를 만들고 그럼 그 동화책은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그림도 GPT에게 명령해서 만들고 그러면 그 내용과 그림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한글에다가 다 붙여 놓게 해 놓고 나중에 PDF로 저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동화책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동화책을 실제로 지금 뭐 크몬 같은 PDF 책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드 번호로 받으면은 이런 이미지들이 일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이제 이미지를 좀 만드는 거에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다음 이제 편집하는 거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가 있는데 브루 영상 편집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11 시가 되면은 한번 좀 한 50분 정도 쉴 테니까요. 그때에 미리 준비하셨으면 제일 좋고 없는 분들도 이 브루도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브루 BREW를 검색하여서 다운받아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무료 버전으로 지금 활용되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영상 편집으로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보다 요게 이제 짧은 쇼츠를 만드는 데는 편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좀 다운받아서 준비해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미드전이라든지 챗GPT에서 이미지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성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냥 메시지만 내가 만들어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 키노시스 메시지만 내가 정해 놔도 이 브루 안에 무료 이미지나 무료 비디오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거를 갖다 붙여서 만들어도 저작권에 전혀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게 쓰라고 무료로 된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써서 예 쇼츠라든지 홍보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루가 매우 유용하니깐요. VREW 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아마 집에 컴퓨터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요거 다운로드 누르시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리고 예 그거를 이제 실행시키는 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브루는 이제 전 단계에서 작업하던 게 항상 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지난주에 이제 강 목사님 영상을 짧게 잘라 가지고 쇼츠로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해서 요 이제 강 목사님 모습이 나오는데 하여튼 처음 열면은 여기에 이제 아마 브루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이 여기에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새로 만들기 칸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새로 만들기 화면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브루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이 크게 이제 4 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첫째는 AI 목소리로 시작하기고 저는 요거는 안 해 봤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목사니까 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면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녹음 방법으로 눌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하고 녹화를 하면은 먼저 대본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대본이 준비되면은 이거를 눌러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의 나레이션, 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템플릿으로 쇼츠 만들기, 이것도 저는 안 해봤고, 슬라이스 비디오, 하여튼 뭐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도 있고, PC에서 비디오 오디오 불러오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전에 제가 강 목사님 세미나의 일부분을 잘라서 쇼츠를 만들려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 영상들이 판매도 하고 CD로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다가 어느 부분이 좋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 있는 그 영상을 이거를 눌러가지고 불러오기 해서 만들면 되고, 텍스트로 만들기에는 내가 그게 아니라 대본도 쓰고 비디오나 영상 이런 거 내가 만들어가지고 만들고 싶다면 텍스트를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녹화, 녹음으로 만들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녹화, 녹음 버튼을 눌러 영상 제작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때는 이제 집에 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저도 요 마이크로 만들었는데, 요게 그냥 USB로 컴퓨터에 꽂으면은 자동으로 마이크가 검색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저는 이거 우리 한경옥 권사님이 한 3년 전인가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목사님 이거 쓰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 책상에 있다가 최근에 영상 만들면서 이게 잘 진짜 활용하게 됐는데, 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3, 4만 원 정도 이렇게 요런 그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USB에 꽂아서 쓸 수 있는 마이크. 요거는 이제 마이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 소리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줄여서 오인페.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좀 잘 구매하고 싶으시면은 그 유튜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추천 이렇게 좀 쳐보면은 뭐 마이크라든지 뭐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추천되는 장비들이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할 거 아니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런 마이크라든지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한 5, 6만 원짜리가 비싸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이 브루에서 하라는 대로 눌러서 녹음을 하면 영상 제작 준비가 되고, 기존에 영상 자료가 있으면 비디오 불러오기를 누르면 영상 제작 준비가 됩니다. 또 마이크도 없고 집에 카메라도 없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브루라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뭐냐면은 자체에 인공지능 AI 아나운서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만 입력을 해주면, 그러니까 대본만 있으면은 이 아나운서가 정확하고 또박또박하게 잘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게 참 장점이라서 제가 브루라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브루에 대한 소개까지 했고, 우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내용 중에 뭐 이렇게 질문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죠? 예, 우리 저 전병렬 목사님께서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을 또 이렇게 습득을 하셔서 시간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좀 잠시 쉬었다가 11시 지금 몇 분이 55분이니까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게. 저 예. 12시. 감사합니다. 12시 11시 5분인가? 예, 11시 5분에 11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